봐요. 그죠? 오셔서 한번 하세요.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돈을 이웃이라고 그랬냐 물어보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싱에 관련된 강의를 우리 이기려 쌤이 해주시려고 해요. 괜찮으시겠죠? 그리고 다음에 어디 가서 카페나 햄버거 드시러 갔을 때 한번 반드시 키오스크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손주 한번 데리고 가서 직접 눌러가면서 한번 사셔보세요. 네 명이나 가야 그러겠지. 안 그래요, 요즘 여기는 병원에도 이거 눌러야 들어가는 병원 약 처방도 그래. 자, 오늘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잠깐 할게요. 대학병원이나 그런 데가 어저께 큰 병원에 상병원 갔을 때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치 여러 가지 말을 안 해. 비 온다고 이렇게 와이파이를 주는 거 되게 싫어. 병원에 대학병원 가면은 하이블라야 그 앞서 들으셨던 교육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들으셨겠지만 그 보이스피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실생활 하시면서 아마 좀 피해를 조금이나마 이제 안 당하시거나 적게 당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혹시라도 당하시게 되더라도 불의의 사고가 생기시더라도 좀 적게 피해를 보실 수 있게끔. 지금 여기가 이제 제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말이 안 나와요, 소리가. 그래서 이거 건너뛰고 일단 피싱. 보이스피싱은 많이 들어보셨죠? 보이스피싱이 피싱이란 말이 뒤에 붙는 거예요. 보이스란 말이 앞에 붙고 다음에 뒤에 붙는 게 피싱이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잠깐 제가 이제 해드릴 게 순서가 피싱, 우리나라에서는 피해를 어느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피싱이 이제 뭔지 좀 알으셔야 되니까 피싱이 뭔지, 그 다음에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좀 어떻게 행동을 하거나 조치를 해야 되나 그걸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도 동영상인데 먼저 넘어갈게요. 요거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실제로 피싱을 당한 사례들이에요. 사례들 보실게요.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거는 60대 여성분께서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싱을 당하신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자 메시지상에서 어떤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소가 있는데 그걸 눌러서 본인의 어떤 정보들이 빠져나가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그 피싱 웹 그 범들이 돈을 탈취해간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또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문자 메시지를 받은 50대 여성이에요. 대출 빙자형이라고 대출을 해준다고 문자를 받아서 문자에 받은 연락처를 가지고 연락처에 전화를 해서 실제로 대출을 진행을 했는데 고객이 피싱을 당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당하시니까 혹시 나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은행에서 문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이런 피싱의 종류들이니까 거기다가 확인해 보신다고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해봤자 전화를 받는 사람은 그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받아요. 피싱범들이. 자, 요거는 이제 50대 이것도 여성인데
많이 우리들 당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라면서 이제 카톡과 문자 메시지 문자가 생겼다. 다른 사람 폰으로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하니 돈을 좀 보내달라.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이렇게 문자를 받으시거나 하면 필히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아들이 보냈다면 아드님께 연락을 해서 그런 사실이 맞는지. 보시면은 이거 이제 이건 내용들은 많이 없고요. 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필요를 당했는지 이제 목차를 제가 좀 몇 가지만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인터넷 투자 카페에서 대환대출 대신 대출을 해서 다른 데 갚아줄 수 있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1억 피해를 당했고, 딸이 보낸 문자로 착각해서 개인정보 전수하고, 그다음에 팀뷰어라는 그 원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앱이 있어요. 그거를 설치하면서 6천만 원을 사기 당하셨다고 하고, 이런 식의 피해들을 많이 당하세요.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제 피싱의 규모를 좀 보면 2018년도에는 이게 이제 보이스 피싱이에요. 보이스 피싱. 그다음에 메신저 피싱 따로따로 나눴어요. 메신저가 문자 메시지, 카톡 그런 거로서 피싱을 당하신 경우에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보시다시피 이제 올해는 아마 현재 발표가 난 거는 현재 작년도 금액을 넘어섰어요. 아니 올해는 지금 거의 12월 달에 다 됐으니까 저 금액의 한 150% 정도가 더 되는 금액이 피싱을 당하신 걸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올해. 자, 그럼 이제 피싱이 뭔지 알아보셔야 돼요. 피싱이라는 게 어원이 뭐 개인 정보를 이렇게 낚는다, 낚시한다, 낚는다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피싱의 이제 의미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정보통신 수단,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라든지 전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하는 사람들, 그런 범죄를 의미를 합니다. 피싱은 약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신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스미싱이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다음에 파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먼저 보이스피싱이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이스라는 게 음성,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개인정보를 낚아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들의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뭐 전화를 해서 뭐 금융감독원이다, 당신의 계좌가 뭐 안 좋은 곳에 뭐 쓰여졌다 하면서 개인정보를 갖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뭐 금전적으로 탈취를 하는. 스미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라는 게 카카오톡도 낼 수 있고요. 다른 형태의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많이들 갖고 계신 그런 문자라든지 그런 것들. 보시면 이런 것들 조심해요. 무료 쿠폰이다,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이런 걸 보내면서 그 안에 어떤 그 URL에서 그것을 터치하면 인터넷으로 연결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심어서 보내는데, 터치를 하게 되면 어플이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이트로 이동을 하면서 어떤 정보를 입력하라고 되는 수도 있고요. 하시면 안 돼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유출이 됐다 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라.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실제로 농협의 홈페이지 주소는 아니에요. 잘못된 주소예요. 실제로는 이제 저런 식으로 어떤 마침법도 틀리게 오고,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 조선족들이라 해서 보이스피싱 하시면 어투가 틀리거나 한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그런 경우도 없어요. 똑같아요. 한국 말투, 한국 사람 말투하고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제 파밍이라고 있는데요. 파밍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실제로 뭐 조작하다, 뭐 변조하다는 뜻인데, 요거 같은 경우 스마트폰보다는 컴퓨터, PC
노트북 이런 데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위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은행 사이트 같은 경우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국민은행 사이트다 그러면 실제로 국민은행 사이트와 위조된 사이트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정상적인 사이트고 위조범들이 말하는 파밍 사이트인데 겉으로 보시기에는 외형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보안 카드라든지 뭐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라든지 그런 것을 입력하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이제 어떤 피싱에 대해서 피싱이 뭔지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피싱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 좀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런 건데 한 10가지 정도를 쭉 나열을 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금융정보 거래 요구가 있을 때는 절대 응대하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정보를 어떤 뭐 은행이나 뭐 법원이나 검찰이나 개인에 관련된 이런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를 받으시거나 문자를 받으시거나 하면 응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하시거나 하면서 보셨죠? 현금 ATM기 아까 키오스크 하시면서 어떤 뭐 저런 전화를 받고 와서 하자는 것이냐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녀 납치 문자 아까 뭐 비슷한 뭐 핸드폰이 고장이 났다든지 뭐 교통사고 났다든지 그리고 쉽게 이런 우리 어머님들 자녀가 어떤 피해를 당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걸 받으시면 실질적으로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하얗게 돼버리고 그 아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미리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계셨다가 그런 상황이 생기시게 되면 확인을 미리 하세요. 이거를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번째가 개인 구매 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한 경우에도 내용 진위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전화를 받아요. 어디 검찰인데 누구시죠? 무슨 은행에서 거래를 하셨죠? 까지 물어봐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다 알고 이미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저는 이제 피싱이라는 걸 알고 대충 대응을 하다가 끊고 마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좀 거짓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피해를 당하신 경우 신속히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돼 있는데 어디에다 요청을 해야 되죠 이게? 경찰. 네, 맞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경우에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112잖아요, 112. 예. 일단 거기라도 우선 신고를 하세요. 예. 그 다음에 간혹 그 어떤 개인정보가 이렇게 금융정보, 거래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는 즉시 폐기해버리세요. 공인인증서라든지 보안카드라든지 뭐 비밀번호 이런 거 있으면 바꾸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통장, 카드 다른 사람이 빌려주는 경우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당신 통장 카드 잠시만 쓰고 줄게 좀 빌려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통장이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거로 인해서 내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문자나 전화가 올 때 전화번호 조작을 해서 와요. 핸드폰 번호로 오기도 하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일반 유선 전화번호로 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전화 오는 것처럼 하기도 했는데 이 번호를 조작해서 핸드폰 번호로 오기도 하고 실제로 은행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은행 번호로 해서 전화가 오기도 해요. 검찰 번호기도 맞고 이 번호를 조작을 다 합니다. 그 번호가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화한 게 맞는 건 아니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를 확인이 필요하다. 이걸 왜 하냐면 파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PC상에서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들어요. 보안카드를 전부 입력하게 만들거나 자기의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만들거나 그런 식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은행 사이트든 증권사 사이트든 간에 금융 사이트에서 개인의 보안카드, 비밀번호 화면에 입력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절대예요. 절대 그런 게 나온다고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보여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피싱을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죠. 우리가 피싱을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을 잠깐 놨는데 피싱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요대로. 일단은 주거래 금융기관 콜센터 각자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있잖아요. 미리 번호는 알고 계세요. 미리 알고 계셔야 당황하지 않고 우리들이 요곳에 전화를 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피해를 발생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112라고 112에 직접 신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미 송금을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다. 피싱 사연으로 지급정지했죠. 대표로 해서 이런 상황으로 내가 당했으니 지급정지를 해달라.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머님들이 조금 처리하시기가 좀 힘드실 경우도 있어요. 수도 있어요. 요거는 자녀분들한테 이런 경우가 있으니 요걸 좀 처리를 해달라. 금방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영수에 접속을 해서 신고를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한다면 서비스센터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자녀들 도움을 받으시든지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본 건데요.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송금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급정지 요청하라고 은행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경찰서를 방문을 해야 된대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하는데 경찰서 방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은행에다 제출을 하면 피해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환급 절차를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 다 줄지 일부만 줄지는 모르겠어요. 안 줄지 일단은 절차를 진행을 한대요. 그러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내가 받은 금액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메신저 피싱, 스미싱이라고 주로 말을 많이 해요. 메신저 피싱. 보면 타인이라는 개인정보 노출 사고 예방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개인정보를 등록을 하시면 이제 본인 명의의 어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것들이 어떤 대출이 신청되거나 카드가 신청되거나 그랬을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 확인을 하시면 본인이 갖고 있는 계좌가 전체가 다 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만들어놨던 계좌, 잊어먹고 있었던 계좌까지 해서 전체가 다 떠요. 근데 그 중에 보면 그래도 내가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본인 모르게 이제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가입해 놓으시면 뭐 또 그런 어떤 본인이 원치 않는 휴대폰이 개통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방지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원치 않았지만 이 앱이 설치가 됐어요. 악성 앱이. 그랬을 경우에는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를 하고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백업을 하시고 휴대폰을 초기화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저길 가세요. 서비스 센터를 가세요. 삼성이나 LG전자 서비스 센터를 가셔서 내가 이런 상황이니 이런 조치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세요 하면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고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진행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112 네, 신고부터. 그 다음 금융감독원 1332번이에요. 일단 여기 하시고 내가 이런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줘요. 여기는 전화를 받으면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고 끄시고 접수를 받고 끄시고 사고에 대한 접수를 받고 끄시고 여기는 그런 사고를 당했으면 어떻게 하세요. 다음에 안내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인터넷진흥원은 그 금융기관은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하는 거. 근데 이제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오니까 대응이 잘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디지털 코난이라는 앱이 있고 우리 이제 그 피싱을 막기 위해서 이거는 경찰청에서 만든 거고 이건 경찰청에서 만든 사이버컵이라는 게 있어요. 맨 마지막 거는 많이들 있으실 건데요. 스팸 차단 전업 앱들 이거 말고도 해도 다른 종류의 것들이 거의 다 하나씩은 아마 설치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략을 하고 이게 뭐냐면 내 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폰에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악성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에요.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플레이스토어 다 공부하셨으니까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검색에 요 시티즌 코난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시티즌 코난. 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시티즌 코난. 찾으셨어요, 다들? 공부를 이번에 10주차잖아요. 시티즌 뜨는 게 없는데요? 시티즌 코난. 시티즌 코난. 뜨는 게 없어요. 없다고요? 뜻이 안 하더라. 안 떴는데 나 없어요. 이걸 누르셔야지. 없네요. 뜨지 않아도 설치. 그럴 때는 무조건 돋보기. 자,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 해놓으시면 어떤 이상한 거 나올 때 차단해줍니다. 아니 어머니 거기서 돋보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셔서 저희 지금 10주 동안 하셨어요. 10주 동안. 네? 오늘 마지막 교육이에요. 근데 아직도 플레이스토어 찾으시면 어떻게 해? 올해 시험 보세요. 네? 시험 한번 못 가요? 그래갖고 졸업 시험. 졸업증 와갖고 합격 간 사람만 수료증 드리게. 공유를 해야 되나? 지잖아요.
안 떠. 안 떠요? 안 떠. 얘는 그래서 저기 홀려야지. 그래. 앞선에는 검사님 어때요? 거기 저희 집에는 악성앱이 없습니다. 네. 설치하시면 바로 검사를 하고 네. 그렇게 결과를 보여줘요. 어때요? 자, 설치하셨어요 한 번씩? 네, 됐어요. 됐네. 재밌네. 확인. 서연. 아니, 여기. 전체 동의. 전체 동의 눌러주세요. 전체 동의. 내 학생이 없어요. 그렇지. 다음. 밑에 다음. 밑에 다음. 또 검사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그 분들이 검사를 하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시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도 내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아마 있다면 문제예요. 사실은 내 정보가 어떻게 내 지인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모를 됐어요. 텐데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떠요. 자, 그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설치하고 계시면 혹시라도 모를 그런 악성 앱들이 설치가 될 때 이 앱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앱이 설치가 되려고 합니다. 설치가 됐습니다. 경고를 하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씩은 그냥 설치해 주시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설치해 놓으면 네네.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알려준다. 그렇죠. 얘가 수시로 스마트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혹시 모를 내가 원치 않는 악성 앱들이 설치가 되게 되면 이런 앱들이 나쁜 앱들이 설치가 되고 있으니까 확인하라. 지우겠다. 이런 식의 경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하나 좀 설치하고 계세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 경찰청 사이버카드라는 앱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설치해 보시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면 요 어플에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간혹가다 이제 우리 어머님들 뭐 중고거래 거의 잘 안 하시잖아요. 아이들 시키지 자녀들 시키고 하시지 중고 거래하는데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받아서 송금을 하거나 그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이게 근데 뭐냐면 이 보면 여기에 내가 받은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전화번호를 준 사람의 이 전화번호가 사기 번호인지 그런 것들이 신고가 된 번호인지 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고 요 짝대기 세 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뭔가가 더보기가 있는 메뉴라고 그랬잖아요. 따로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면 우리가 그 아까 스미싱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인터넷 주소를 같이 적어서 문자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주소를 복사해서 요 안에 들어가서 주소를 복사해서 확인을 누르면 그 주소가 제대로 된 주소인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악의적으로 내 정보를 빼내기 위한 주소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주는 그런 어플인데 복잡해요 조금.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이것까지만 설치를 하시고 이건 하시지 마셔라. 그냥 말씀만 설명만 드리고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스팸 차단 앱들은 하나씩은 이 뭐야 이거라는 이런 어플 말고도 하나씩은 다 설치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예방을 하시면 좋으세요. 이게 피싱 예방 사이트인데요. 보이스 피싱 지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 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피싱 사기 어떤 피싱 사기를 좀 많이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예방법이 있는지 어디에 들어가면 어떤 전화번호가 있는지 이거는 알아주셨다가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세요. 보이스 피싱 지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요.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실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오늘 계획이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 교육은 계획이 없었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있어서 간단하게 피싱이 뭔지 생활에 조금 피해를 좀 적게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 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아마 수료식 있을 거예요. 많이 안 오셨는데 수료증 전달해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사진도 하나 찍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